요즘 뉴스에서 3차 대전이니 핵전쟁이니 하는 공포스러운 단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기름값이 2배로 뛰고 우리 집 대출 이자는 감당 못할 수준으로 치솟을 거라는 경고도 들리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미사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지도 위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단언컨대 이번 전쟁의 본질은 종교나 복수가 아닙니다. 미국이 21세기형 거대 경제 고속도로를 닦기 위해 벌이는 초대형 강제 철거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낡고 위험한 건물을 밀어버려야 새 신도시를 올릴 수 있듯 미국은 지금 미래의 불을 방해하는 낡은 중동의 질서를 통째로 부수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명 에픽에 숨겨진 숫자를 보십시오. 단순한 군사비 지출이 아니라 수조 달러 규모의 물류혁명이 이 폭발음 뒤에서 설계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궤적을 쫓지 말고 돈의 궤적을 쫓으셔야 합니다. 미국은 왜 지금 수십 년간 얽혀온 중동의 실타래를 칼로 베어버리는 선택을 했을까요? 그건 단순히 이란이 얄미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자동차, 그리고 에너지의 가격을 결정할 새로운 택배 노선을 확보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바둑판 위에 새로운 돌을 놓고 있습니다. 낡은 판을 엎어버리고 새로 짜는 이 판에서 가장 먼저 놓인 바둑알은 중동이 아니라 저 멀리 거대한 인구 대국 인도를 향해 있습니다. 인도와 유럽이 갑자기 손을 잡고 비밀스러운 약속을 나누기 시작한 진짜 이유, 그리고 그 약속이 왜 중동의 포성을 불러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 거대한 바둑판의 첫 번째 수, 인도에서 시작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공개합니다. 인도와 유럽이 갑자기 손을 잡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젊고 싼 노동력을 가진 인도라는 거대 공장과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유럽의 자본이 만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협정이 아닙니다. 전 세계 물류의 판도를 바꾸는 역대급 계약이죠. 주문서는 이미 작성됐고 공장 라인도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인도의 물건을 유럽으로 가장 빠르고 싸게 실어 나를 직통 고속도로뿐입니다. 하지만 지도를 펼쳐보십시오. 인도의 배가 유럽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죠. 바로 중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길목이 어떻습니까? 홍해에서는 반군들이 배를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은 언제 막힐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죠. 기껏 중국을 따돌리고 인도라는 새 파트너를 키워놨는데 택배 차량이 지나갈 길목마다 불량배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꼴이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결심합니다. 바닷길이 위험하다면 육지로 길을 내버리자. 이것이 바로 IMEC, 즉 인도-중동-유럽을 잇는 거대 경제회랑의 시작입니다. 바다 대신 기차를 태워 사막을 가로지르고 다시 배에 실어 유럽으로 직행하는 혁명적인 노선이죠. 이 길이 뚫리면 중국의 1대1로는 순식간에 코철 덩어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설계도 위에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붉은 점 하나가 찍혀 있습니다. 그 점은 바로 이 노선 한복판에서 중국과 손을 잡고 알박기를 하고 있는 이란입니다. 이란이 이 길을 그냥 열어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줄을 조여오는 이 고속도로를 막기 위해 아주 치명적인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그린 이 장밋빛 물류 지도를 단번에 찢어버릴 이란의 방해. 공작,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중국의 검은 그림자가 무엇인지 이제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이 그리는 꿈의 노선, IMEC의 정체는 사실 단순한 철길이 아닙니다. 인도에서 배를 띄워 아랍에미리트에 닿고 거기서부터 사우디아라비아의 광활한 사막을 가로지르는 초고속 열차를 태운 뒤 이스라엘의 항구를 통해 유럽으로 쏘아 올리는 물류의 혈관입니다. 이 혈관이 뚫리는 순간 전 세계 경제의 심장은 중국이 아닌 인도와 중동, 그리고 유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미국은 이 길을 통해 중국의 1대1로라는 거대한 밧줄을 단칼에 끊어버리려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단순히 컨테이너 박스만 오가는 게 아닙니다. 땅 밑으로는 수소 에너지가 흐르는 관이 깔리고 바다 밑으로는 전 세계의 정보를 나르는 초고속 데이터 케이블이 연결됩니다. 말 그대로 21세기판 실크로드를 디지털과 에너지로 도배하는 작업이죠. 미국은 이 설계를 통해 중국을 거치지 않고도 전 세계 물자를 돌릴 수 있는 차이나 패싱의 완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수십 년간 공들인 자신들의 앞마당이 통째로 미국 손에 넘어가는 꼴입니다. 하지만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완벽한 고속도로가 이스라엘이라는 종착역에 닿기 직전 아주 좁고 위태로운 구간을 지나야 합니다. 바로 이란의 영향력이 뻗어있는 홍해와 중동의 심장부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멋진 기차를 준비하고 항구를 닦아놔도 누군가 길목에서 돌을 던지거나 선로를 끊어버리면 이 수조 달러짜리 계획은 코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완벽한 설계도가 발표되자마자 중동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터져나오는 분쟁들, 그리고 그 배후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세력이 있습니다. 미국이 정성껏 차려놓은 이 밥상을 발로 차버리려는 차, 바로 중동의 맹주 이란입니다. 이란은 왜 자신의 안위까지 걸어가며 이 길을 막아서는 걸까요? 그들이 숨겨둔 자본의 창과 그 창 끝이 겨누고 있는 의외의 장소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란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미국의 IMEC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순간 자신들이 쥐고 있던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세, 권력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란은 직접 나서지 않고도 미국의 택배 노선을 끊어버릴 정교한 자본의 창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을 내세워 홍해를 마비시키고 가자의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보라를 통해 이 노선의 종착역인 이스라엘을 쉼없이 흔들어대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국지전이 아닙니다. 미국이 정성껏 깔아놓은 철길 위에 계속해서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던지는 격이죠. 바이든 정부가 2023년 야심차게 이 노선을 발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터져나온 중동의 분쟁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란은 이 고속도로가 이스라엘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닿지 못하게 하려고 자신들의 모든 대리 세력을 총동원해 물류의 맥을 끊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입니다. 수조 원을 들여 항구를 닫고 철도를 설계해놨는데 도착지 입구에서 자꾸 불이 나고 길이 막히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전원조차 켜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은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길 위에 돌을 치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돌을 던지는 근원지 그 팔을 꺾어버려야 한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이란에 대한 강력한 타격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시작된 징벌적 강제 철거입니다. 명분은 테러 척결과 보복이지만 본질은 방해꾼을 제거하고 물류 고속도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냉혹한 자본의 논리죠. 그런데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절대 섞일 수 없을 것 같았던 천년의 원수들이 갑자기 서로의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해묵은 증오를 잠재우고 한 배에 타게 만든 걸까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 그 기막힌 돈의 배신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유의 패권을 쥐고 천년을 쌓아온 중동의 숙적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갑자기 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종교도 역사도 가치관도 정반대인 이들이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신념보다 강한 생존의 공포가 그들을 묶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석유만 팔아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볼모로 잡고 언제든 기름줄을 끊으려 할 때 사우디에게는 새로운 탈출구가 절실했습니다. 그 탈출구가 바로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IMEC 철도입니다. 이 철길이 깔리면 사우디는 더 이상 위험한 바닷길에 목매지 않아도 됩니다. 사막을 가로질러 이스라엘 항구까지만 물건을 보내면 곧바로 유럽이라는 거대 시장이 열리니까요.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곧된 섬에서 중동 전체의 물류를 책임지는 최종 환승센터로 신분이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돈 앞에는 장사 없다는 말,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을까요? 두 나라는 지금 과거의 원한을 서랍 속에 넣어두고 IMEC라는 거대한 기차역의 공동 주인이 되기로 합의했습니다. 바둑판의 형세가 바뀌니 흑과 백으로 나뉘어 싸우던 바둑알들이 스스로 색깔을 바꿔가며 한 팀이 된 격이죠. 이란이 이 광경을 보며 얼마나 치를 떨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자신들이 왕따가 되는 이 판을 깨기 위해 이란은 최후의 도박을 던졌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도박을 방해꾼 청소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막힌 동맹 뒤에서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는 나라가 또 하나 있습니다. 중동에 수조 원을 쏟아부으며 1대1로의 깃발을 꽂으려 했던 거물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이 설계한 이 정교한 자본주의 동맹에 의해 중국의 야심이 어떻게 공중분해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중국이 이 전쟁터에 직접 발을 들이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지 그 처절한 속사정을 공개합니다. 이란에 수조 원의 달러를 쏟아부으며 중동의 허브로 키우려 했던 중국은 지금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일 겁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1대1로의 핵심 거점이 바로 이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미국이 에픽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이란의 숨통을 조이는 순간 중국이 공들여 쌓아 올린 수백억 달러의 투자금은 허공으로 증발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타격이 아니라 중국의 경제 영토를 통째로 드러내버리는 자본의 공성전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피눈물이 날 노릇이지만 정작 미국과 전면전을 벌일 수도 없습니다. 직접 개입하는 순간 세계 3차 대전이라는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테니까요. 결국 중국은 이란 뒤에서 무기와 물자를 대주는 대리전이라는 궁색한 카드밖에 낼 수 없습니다. 미국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앞세워 중국 경제의 명치를 아주 깊숙하고 아프게 때리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이 그리는 큰 그림은 명확합니다. 중동에 직접 군대를 주둔시켜 피를 흘리는 대신 IMEC라는 거대한 돈줄로 우방국들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너희끼리 이 고속도로를 지키고 관리하고 돈을 벌어라는 일종의 경제하청 시스템이죠. 이렇게 중동의 짐을 덜어낸 미국은 이제 가벼워진 몸으로 어디를 향할까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아시아입니다. 중동에서 힘을 뺀 미국이 아시아로 화력을 집중하며 중국과의 영혼의 한판 승부를 준비하는 이 시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고래들의 싸움이 이제 우리 앞마당으로 옮겨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거대한 물류혁명이 완성되면 과연 한국 경제에는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아시아 끝자락에 자리 잡은 우리에게 닥쳐올 소외의 공포, 그 소름 돋는 시나리오를 이어가겠습니다. 인도와 유럽이 무관세로 묶이고 그 사이를 잇는 IMEC 고속도로가 시원하게 뚫리는 세상. 상상만 해도 멋진 일 같죠.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이건 우리 한국 경제의 축복이 아닌 거대한 소외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끝자락에 붙어있는 우리에게 중동과 인도가 손을 잡고 유럽으로 직행하는 노선은 우리 집 앞마당을 지나지 않는 남의 집 잔치와 다름없으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의 소비자가 물건을 고를 때 한 달 넘게 배를 타고 홍해를 돌아오는 비싼 한국산 부품을 기다릴까요? 아니면 인도의 싼 인건비로 찍어내어 기차 타고 며칠 만에 도착하는 무관세 제품을 선택할까요? 답은 뻔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제조 경쟁력은 물류의 속도와 세금의 장벽 앞에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미국이 닦아놓은 이 고속도로가 정작 충실한 우방인 한국의 뒤통수를 때리는 격이죠. 더 큰 공포는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을 넘어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고래들이 자기들끼리 신나게 헤엄칠 새로운 바다를 찾아 떠나버리면 낡은 바다에 남겨진 새우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라는 거대 시장과 유럽이라는 소비처가 직통으로 연결되는 순간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예전만 못하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름값 몇 원 오르는 리스크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공급망의 실종이죠. 우리는 지금 이 냉혹한 파둑판 위에서 어떤 수를 둬야 할까요?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중동 뉴스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2026년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진 중동의 포성은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미사일 궤적을 따라 그려지는 건 지옥의 지도가 아니라 수조 달러가 오가는 천국의 노선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미 중동이라는 골치 아픈 숙제를 IMEC라는 거대한 돈줄로 묶어 현지 우방국들에게 하청을 줬고 이제 가벼워진 몸으로 아시아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 냉혹한 바둑판 위에서 감정은 사치일 뿐입니다. 인도의 싼 인건비와 유럽의 거대 자본이 철길로 이어지는 순간 우리가 알던 기존의 질서는 완전히 종료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고래들이 새로 판 물길에서 소외된 채 낡은 바다에 남겨질 것인가? 아니면 우리도 그 철길의 한 칸을 차지할 신의 한 수를 던질 것인가입니다. 세상을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보면 돈의 흐름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기름값이 오른다고 한숨 쉬는 1차원적 분석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그 폭발음 뒤에서 조용히 깔리고 있는 데이터 케이블과 수소관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길이 우리 경제에 숨통을 조일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될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승자는 뉴스 속 폭발음에 떠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돈의 설계도를 먼저 읽어내는 사람입니다.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우리 앞마당까지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냉정한 자본의 체스판 위에서 어떤 말을 움직이시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이 거대한 패싱의 파고를 넘어 새로운 항로를 찾을 수 있을지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거대한 설계의 다음 장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끝까지 함께 달려볼까요?